네,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11% 빠진 이유와 그리고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사를 어떤 특정 기사를 제가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신성 델타테크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자꾸 이런 얘기만 나와요. 초전도체 다시 부활, 이거 어저께 나온 거죠. 17시간 전이니까.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급등 하루 만에 6% 급락, 이건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36,000원선 밑으로. 아니 이 얘기를 5만원대 하고 6만원대 해야지 왜 3만원 4만원대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급락하는 거 보고 나서 36,000, 뭔 개소리야, 그쵸? 근데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 CCS LK99 소식의 촉각, 이거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자 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내용은요, 내가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잡았을 때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고 그 반등으로 인해서 내가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기사들 있죠.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된 LK99 관련된 이런 내용은 싹 다 빼세요. 싹. 여기에 미련 같잖아요. 이거 반등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올 건데 반등 나왔을 때 내가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진짜 2, 3년 물립니다. 2, 3년 물리고 나서 6만원까지 역사적인 고점이 될 수 있어요. 10년, 20년짜리 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무조건 기억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기서 매수해라. 왜? 신고가니까.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왜 그랬냐면 여기는 아직 주가가 100%밖에 오르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신고가를 첫 번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세력이 들어왔죠. 세력이 들어와서 시세를 낸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주가가 쭉 올라간 거예요. 왜? 프리미엄이 어디까지 받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요날 있죠? 시가의 17% 빼길래 그냥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매도했어요. 5만원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고가가 어디까지 잡혔냐? 전 5만원에 팔았는데 30% 더 갔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교훈 하나. 저가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가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쵸?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뭐 10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3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참, 주가가 올라가려면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폭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20만원 가고 30만원 갈 때, 그쵸? 자, 이 얘기 한번 할게요. 코로나 때 있죠. 코로나 때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데 워렌 버핏이 항공주를, 아메리칸 항공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최저가에 매도했습니다. 최저가에. 정말 최저가에 매도했어요. 그러면서 딱 한 6개월 쉬더라고요. 6개월 뒤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솔솔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일본으로 딱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부터 원자재 쪽을 쓸어담기 시작하는데, 그쵸? 다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확인하고. 그렇죠. 그러면 확인해서 시세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제가 왜 매도했을까요? 시장이 그냥 여기까지만 인정을 해준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애초에 고가를 잡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는 왜 매수했는 줄 아세요? 그냥 신고가를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초전도체라는 게 아직까지는, 그쵸? 요거 나오고 나서 매물 소화를 주고,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봤을 때 제가 뭘 만들었느냐? 여기에 매수할 수 있나요?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하루 확인하고, 그쵸? 상한가죠. 장중에 내가 추격할 수 있겠죠. 단타로 끝냅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보유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끝입니다. 주식시장에서의 매매는. 근데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 고가 못 잡는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걱정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됩니까? 여기서 고가 또 형성되죠. 그리고 나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어요? 쭉 빠지죠. 이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빠진다. 5만원대, 6만원대 갈 때 이거 4만원대는 이탈이 일단 확정이라고 보시면 된다. 근데 그리고 나면 역배열로 바뀐다. 역배열 구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거 내일 지나고 모레 지나잖아요. 반등 살짝 나올 거예요. 반등 살짝 나올 텐데 이 22평이 확 떨어집니다. 왜? 69,000원짜리 고가가 빠지잖아요. 이동평균선은 뭐예요? 평균 가격이죠. 평균 가격에서 6만원 중반 후반대 가격이 다 빠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쵸? 5만원대 가격으로 평균 가격이 확 내려와요. 그쵸? 그러면 이 밑에 잡힙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22평도 넘기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때 한 방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한 방을. 제가 아직 한 방 남았다 그랬죠. 왜? 고가 찍고 내려와서.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자,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 한번 볼게요. 내용 한번 보면 이렇게 쭉쭉쭉쭉 올려보면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10월 10일 보이시죠?
10월 10일 날 신성 델타테크 62,800원대. 내일 신성 델타테크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오후 9시 반이잖아요. 밤에. 내일 매도 예정이니 준비하세요. 그쵸?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4만원 이탈할 수 있다. 3만원대 매수 구간 잡아야 된다. 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오늘 3만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반등 확인해야 돼요. 반등 확인하는 과정이 아직 남았습니다. 반등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수해야 우리가 이 구간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내가 6만원대에서 매수를 했다면요.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5만원대 정도까지는 매수 단가가 지금 잡혀있다. 그러면 추가 매수로 인해서 비중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추가 매수로 인해서 내가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4만원대 보유자들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 전략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가격 전략은 제가 어떻게 잡히는지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 전략을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이동평균선을 활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역배열로 바뀌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있나요? 자, 보세요. 정배열 바꾸고 나서 신고가 만들고 급등하죠. 그렇죠? 에코프로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만들었나요? 작년이에요. 정배열 바꿨죠. 그리고 신고가 만들죠. 매물 소화 과정 거치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 초에 상승하기 전에 뭐 만들어요? 딱 정배열 바꾸고 가죠. 정배열을 바꾸기 전까지는 절대 매수 금지. 그런데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정배열을 바꾸더라도 저가 대비해서 4배, 5배가 올라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무조건 살아나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줍니다. 다음 기회에 줘요. 저 정확하게 여기서 나갔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요 내용, 요거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고점을 잡은 강프로가 딱 제시하겠습니다. 이평선의 심화 버전. 그쵸? 가격 전략으로 담아놨으니까 상단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멘탈 잡는 게 중요해요. 그쵸? 멘탈을 잡기 위해서는 단기 매매 진행을 해야 되고요. 단기 매매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 DIT 이런 종목 해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그쵸? 계속 정배열 유지되죠? 정배열 유지되면서 신고가 매물소와 신고가, 그쵸? 그리고 또 신고가 또 가요. 이런 종목을 계속해서 공략을 한다. 국제약품 볼까요? 국제약품, 그쵸? 신고가 매물소와 급등. 오늘 하루 24%까지 상승. 물론 저는 종가에 매도했습니다. 종가에 보세요. 4% 시작해서 저는 장 시작 전에 나갑니다. 8시 52분에 그냥 주문 넣어버려요. 그쵸? 주문 다 넣는 겁니다. 여기 500분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주문 다 넣었을 때 몇 프로 나옵니까? 여기 4%에서 9%까지 5% 마감 끝. 근데 고가까지 몇 프로? 24%. 이거 아쉽죠? 아쉬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주들 있죠? 그 중에서 CCS 급등 나왔는데 CCS 제가 10월 30일 날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상한가 2번 갔는데 그거 못 잡았어요. 제가 보세요. 저 무조건 상한가 안 가면 종가에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요 날이에요. 10월 30일 날. 그쵸? 시가 2.68, 고가 21.3, 종가 21%, 고가 저항 끝. 그쵸? 그 뒤에 상한가 2방. 아쉬워요. 아쉬운데 어쩔 수 없어요. 고가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매매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가는 하느님도 몰라요. 신도 모릅니다. 워렌 버핏도 몰라요. 워렌 버핏이 알았으면 왜 손절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원칙이 중요하고 원칙은 가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요. 절대로 모멘텀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이유는 이유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 보세요. CCS. 그쵸? 요렇게 매매해서 그 뒤에 70%가 더 갔는데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인정하자. 미련을 버리자. 그리고 나서 자 상한가 2방 가고 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11월 3일 날. 그쵸? 이랬을 때 시간에서 하한가 갔어요. 금요일 날.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CCS 주말 영상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월요일 날 절대 매도 금지. 어저께입니다. 절대 매도 금지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자 보세요. 11월 6일 어저께 월요일이죠. CCS 장 시작 전에 나가죠. 시초가 매매. 어떻게 됐나요? 15% 하락 출발해서 고가 14% 지키죠. 자 정확하게 CCS VI 진입 보합권까지 상승 매도 나갑니다. 9시 24분 끝. 그 뒤에 14%더 상승. 오늘 더 올랐는데 이거 끝이에요. 네, 이거 믿지 마세요. 이거 끝이라고 보고 저는 신성 델타테크처럼 여기서 프리미엄이 빠지면 다시 한번 공략한다. 그쵸? 그 구간까지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멘탈이 안 잡힌다, 그리고 신고가나 단기 매매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있죠?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신성 델타테크 한 방 남았습니다.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한 방에 제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조건 먼저 이해를 하세요. 그쵸? 상단의 번호 확인하시고, 날씨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